텔레비투. 안녕하세요, 텔레비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CAD 소프트웨어를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품의 이름은 ZW CAD고요. ZW CAD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다른 어떤 쓸만한 좋은 CAD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찾는다고 하는 건 지금 오토캐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가장 크게는 첫 번째로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 오토캐드가 무지하게 비싸요. 1인당 한 카피 하면은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나는 3D 기능을 쓰지 않으니까 그냥 LT 버전으로 살래 라고 하셔도 월 구독료가 5만원 이상,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ZW CAD는 영국 카피예요. 초반에는 이제 한 카피 사면 당연히 월 구독료보다는 많이 나가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영구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한 번 사시면 매월 얼마 이렇게 안 내셔도 계속 쓰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인 성능.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매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 출시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게 해가 갈수록 엄청 버벅입니다. 오토캐드가 엄청 버벅여요. 간단한 라인 명령 하나 칠 때에도 길게는 1초, 2초 정도 해서 그 자동 완성 뜨는 거, 거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요즘 건 더 그래요. 저희 지금 오토캐드가 너무 버벅입니다. 컴퓨터 사양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장님께서 그러시죠? 김 과장 저 해년마다 하여튼 컴퓨터 사양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토캐드 최적화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뭐 고작 1, 2초 가지고 왜 저러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이제 매일같이 캐드를 손발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짝 이 버벅이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치는데 매번 칠 때마다 초반에 1, 2초 정도 먹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오토캐드는 한영키도 제대로 안 먹어요. 한영 전환을 눌러도 계속 영어로 유지된다든지, 눌러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 ZW CAD가 과연 그 두 가지 불만을 해소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제가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 넘게 써보고 내리는 결론인데, 제가 지금까지 써봤을 때는 오히려 오토캐드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네가 회사를 차린다면 ZW CAD를 살래? 오토캐드를 살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ZW CAD를 사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능적인 면도 그렇고 좋다 이거죠. 오토캐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캐드가 있다니, 그죠? 굉장한데, 그러면 오토캐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바로 ZW 캐드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답도 예스예요. 이거는 써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오토캐드랑 똑같습니다. 마치 오토캐드를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최적화를 좀 넣고 거기에다가 다른 테마를 입혔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 보시면 처음 보는 화면이지만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프로퍼티스 패널이 오른쪽에 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더더욱 똑같죠. 이 오토캐드처럼 컨트롤 1로 이거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F3 오스냅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F8 직교 모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F12로 다이나믹 인풋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죠. 치수 스타일도요. 그냥 D 하고 치시면 똑같이 나오고요. 이 화면도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모디파이 가셔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오토캐드랑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오버올 스케일은 당연히 fit 이쪽에 있겠죠. 오버올 스케일 이 위치만 조금 다르고 하여튼 똑같습니다. 20 뭐 이렇게 놓고, 그죠?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어 설정도 레이어하면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이 모습도 오토캐드랑 똑같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끄고, 그리고 오스냅 아까 잠깐 보셨는데 오스냅도 똑같습니다. 설정하는 게 평소에 이제 원하는 오토스냅 마커만 이제 선택적으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 설정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고, 오스냅 아까 보여드렸듯이 F3, 그리고 오토스냅 마커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Shift 우클릭 해가지고 나오는 거, 요것도 일회성으로 단타성으로 띄우는 오토스냅 마커죠. 요것도 똑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무브 명령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고, 카피 명령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선 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동적 입력이 싫으니까 F12로 끄고, 그죠? 선 그리면서 요 골뱅이 쓰시는 거 있죠? 상대 좌표로 골뱅이 쓰시고 100 길이 100짜리 각도 45도인 걸로 선 그려주세요 하는 요것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은 그렇고요. 사각형도 똑같죠. 제가 가로 20, 세로 40짜리 가로 20, 세로 40짜리인 네모칸을 이렇게 바로 그리실 수도 있어요. 골뱅이 기능 써가지고 오토캐드에서도 있는 그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도 똑같아요. 원도 똑같고 제가 지난번에 도면 강좌하면서 지금 밖에서 둘째 이제 옹알이를 하는 중이라 가지고 뭐 좀 억울한 게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번에 도면 강좌하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나노캐드를 썼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말아먹었냐면 C에서 T 요 기능 있죠? 이렇게 두 원에 접하는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그려라. 이게 제대로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아먹었었어요. 지금 이 DW 캐드는 당연히 뭐 그런 버그 없이 원하는 대로 잘 나와줍니다. T 누르면 텍스트가 뜨죠, 그쵸? 텍스트 쓰는 창. 한영 전환이 아주 즉각적이라는, 한글을 쓰고 나가시면 이거 좀 작네요. 글자 크기는 여기서 30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한글로 쓰고 나가시면 여기서 한글이 먹히는데, 여기서 오토캐드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영키를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도 계속 한글이 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꽤 높은 빈도로. 근데 지금 DW 캐드는 이 한영 전환이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굉장히 반응이 빠릿빠릿하고 필렛 또 뭐 똑같죠. 필렛이든 챔퍼 이렇게 똑같습니다. EX죠? EX 엔터 2번 하시면은 모든 객체 선택, 이 부분도 똑같고요. 이렇게 늘리시다가 나 끊어야 돼 하는 부분은 Shift를 누르시면 익스텐드랑 트림이랑 Shift 키 하나만으로 인스턴트하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칭할 수 있는 그 기능도 DW 캐드에 똑같이 구현이 돼 있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Shift에서 손을 떼면 익스텐드가 되죠. 그쵸? 오프셋도 뿅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명령어가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다른 걸 찾기 힘들 정도로 다 똑같았어요. 치수를 뽑는 것도요,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ASME 규격이랑 KS 규격을 제대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치수 스타일 자체가 물론 오토캐드에서는 당연한 얘기였지만 표준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오토캐드랑 동일한 수준으로 똑같이 제대로 ISO든 ASM이든 제대로 잘 지원을 해주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이 구현이 안 돼서 못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레디우스도 직경도 제대로 잘 뽑아주고요. 그리고 지시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써볼게요. Do not leak. 혓바닥으로 핥아먹지 마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LTS 10, LTS 0.1, LTS 1, LTS 5 라인 스케일도 제대로 동작을 하고요.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셨을 때 이렇게 각진 부분이 보이시면 뭐죠? 리젠 하시면 보이는 것도 캐드랑 똑같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경험 자체는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DW 캐드는 설치하신 다음에 바로 오토캐드 쓰시듯이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도의 재교육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의 절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이제 장점들을 말씀드린 건데, 정리하자면 유사성, 오토캐드와 유사성 99% 흡사하다라는 거, 오토캐드보다 더 빠릿빠릿하다, 더 빠른 반응,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렴한 가격,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겠고,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그쵸? 오토캐드의 단점을 그대로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지. 좀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람 성가시게 만드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치수랑
지시선이랑 같이 뽑아놨죠.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치수 스타일로 지금 사용한 이 치수 스타일의 전체적인 스케일, 오버롤 스케일을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케일이 20이었으니까 40으로 바꾸면 2배 커지게 되겠죠. 그쵸? 화살표의 크기, 글자의 크기가 2배씩 커지게 될 텐데, 하다 보면 얘네들은 다 반영돼서 커졌어요. 커졌는데 얘는 화살표만 커지고 이 글자의 크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새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또 do not fault, 방구를 끼지 말라는 얘기죠. 새로 쓴 거는 보면은 또 이렇게 제가 새로 설정한 스케일 값을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글자도 2배 키워져서 이렇게 써지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오토캐드에 있던 버그거든요. 오토캐드에서 영원히 안 고쳐주는 그런 버그,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거를 그대로 ZWK도 들고 왔다라는 거, 그 점이 좀 신기하고요. 이거 왜 들고 왔는지 이렇게 신기하고, 또 한 가지 오토캐드에서 짜증났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 기하공차를 입력할 때 기하공차를 입력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어디다 붙이겠죠. 이렇게, 그쵸? 붙일 텐데 잘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살짝 이제 빼보고, 기하공차를 그리는 건 이렇게 오토캐드랑 똑같이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쉬운데 오토캐드에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텀 피처 심볼이라고 있어요. 그쵸? 데이텀 형상 기호. 오토캐드에서는 데이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A를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표면에다가 달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표면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오토캐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시선을 그린 다음에 이 지시선의 끝단 모습을 이렇게 삼각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꼽아줬었습니다.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해서 좀 불만이다 하고 싶은 점이었는데, 이 ZWCA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ZWCAD도 딱히 저런 형상을 한 방에 그려주는 장치가 없고, 어떻게 하던 대로 똑같이 이렇게 살짝 좀 노가다, 번거롭게 돌아간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요거는 ZWCAD 측에서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글자 크기 안 바뀌는 거랑 요거 그리는 형상, 요 도구, 이런 걸 좀 추가를 해준다면 좀 더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오토캐드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반면에 오토캐드 대비 나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사소한 버그기는 한데, 이 파이 기호 있죠? 요 파이 기호 밑에 우리가 글자를 막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넣으면 이 파이 기호가 사라지는 그런 버그가 오토캐드에 존재합니다. 이 파이 기호도 그렇고요, 이 R도 그렇고. 근데 이 R 클릭해가지고 글자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 R 기호가 사라져요. 근데 이제 보면 잘 살아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버그까지는 들고 오진 않았네. 이 파일 기호랑 R 기호 사라지는 요 버그는 이제 오토캐드에는 있는 건데 ZWCAD에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차별점 같은 건 없냐? 라고 했을 때 차별점이 있는데, 가장 내세우는 차별점이라고 하면 요겁니다. 스마트 보이스랑 스마트 마우스. 일단 이 스마트 보이스, 요거는 뭐냐면요, 도면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팍 찍으면요, 이렇게 마이크 기호가 뜨죠. 그쵸? 마우스를 올려놔 보면요, 이렇게 press and hold to start recording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녹음 중입니다. 그래서 뿅 하면은 3.3초 동안 녹음이 됐다는 얘기고, 얘를 재생하려면 클릭, 지금은 녹음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스마트 보이스라는 건데, 잘 설명하기 힘든 거냐, 말로 설명해라, 썰로 풀어라 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도구겠죠. 그리고 스마트 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마우스, 요거는 이제 크롬의 익스텐션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할 건데, 마우스 우클릭으로 지정된 사인을 하면 그 기능이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보세요. L 이렇게 그리면요, 라인이 돼가지고 바로 라인 그리기 명령이 수행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클, 그죠? 우상단을 올리면 서클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서클, 자, 한 번 더, 이렇게 서클 기능을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아크. 그래서 이렇게 굳이 키보드로 명령을 안 쳐도 이렇게 마우스 액션만으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스마트 마우스의 기능입니다. 꼭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세팅을 가보시면 액션마다 커맨드를 본인이 수정해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많아요. 이 B 같은 것도 인식을 해요. C, 서클 요것들 이제 마음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액션 범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추가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거의 뭐 이제 키보드 손 거의 안 대고도 작도를 그냥 한 손만으로 계속 쭉쭉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전 별로 이제 이 스마트 마우스라는 게 그렇게 많이 쓰이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저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써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써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정말 유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환성 이 ZWCAD는 자체 파일 익스텐션이 없습니다. 파일 타입이 그냥 애초에 저장을 하면요. 저장을 하면 무슨 ZWCAD 파일 이런 게 없고 그냥 애초에 다 그냥 오토캐드 파일을 저장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오토캐드와의 호환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실제로 저장해 놓은 거를 이제 오토캐드로 불러왔을 때에도 전혀 이상 없이 뭐 추가적으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 하여튼 오토캐드의 호환성이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CAT라고 하는 자격증 있죠? CAD 실무 능력 이거 다른 어떤 분 블로그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제 CAT에서도 ZWCAD를 사용할 수가 있다. ZWCAD를 자격증 문제로 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호환성이 좋아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ZWCAD를 잘하시면 오토캐드로도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은 오토캐드를 응시한다 하셔도 ZWCAD를 자격증 문제 때문에 꺼린다? 라는 거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좀 쓸데없는 고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리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ZWCAD도 리습이 지원이 되고 모르겠어요. 호환이 얼마큼 되는지는. 하여튼 리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ZWCAD에서도 리습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쓰실 수 있다. 이 ZWCAD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이 ZWCAD를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올린 캐드 강좌 10강짜리 있죠? 신입사원 캐드 강좌. 그거 공부하실 때에도 이 ZWCAD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여튼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테레비트